하나씩 알아가는 건강 지식. 이번 시간은 말라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전파되는 급성 열성 질환이죠. 특히 열대 및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활발하게 서식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먼 질병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의외로 흔합니다. 구체적인 통계로 알아보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내에서 총 2234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576명, 2019년에는 559명, 2020년에는 385명, 2021년에는 294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2022년에는 다시 420명으로 소폭 증가했죠. 그리고 2024년 최신 통계 27주차 기준으로 보면 총 257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10만 명당 0.5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발생 지역으로는 주로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강원도, 그 중에서도 휴전선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2025년 8월 19일 질병관리청에서는 매개모기의 개체수의 증가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말라리아의 발병은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따뜻한 시기인 4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로 나타나죠.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의 대부분은 3일열 말라리아 원충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름처럼 3일마다 열이 나는 독특한 증상 패턴을 보이는데 하루는 열이 나고 다음 날은 괜찮다가 또 다음 날 열이 나는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감기나 독감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초기 증상은 감기나 몸살과 비슷하게 두통, 식욕부진, 온몸이 쑤시는 피로감, 그리고 미열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감기인가? 하고 가볍게 넘어가기 쉬운데 여기서 말라리아의 핵심적인 증상이 바로 오한과 고열, 그리고 발한이 번갈아 나타나는 특징적인 패턴이죠. 전형적인 말라리아 증상은 마치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심한 오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39도에서 41도에 이르는 엄청난 고열이 나타납니다. 이 고열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이어서 온몸에 땀이 쏟아지면서 열이 뚝 떨어지는 발한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오한, 발열, 발한의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말라리아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 외에도 구토, 설사, 근육통, 메스꺼움, 황달 등 다양한 비특이적인 증상도 동반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서 흔한 3일열 말라리아의 경우 이 사이클이 약 48시간마다 반복되어 하루는 열이 났다가 하루는 괜찮고 다시 다음날 열이 나는 패턴을 보일 수 있으니 혹시 이런 주기적인 발열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합병증으로는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를 동반하는 쇼크, 뇌기능 이상으로 인한 혼수, 폐에 물이 차는 간질성 폐렴, 심장 근육에 손상이 오는 심근부종,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 급성 세뇨관 괴사증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흑수혈이라고 해서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소변에서 피가 나오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기도 하니 열대열 말라리아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역시나 모기입니다. 말라리아는 감염된 모기를 통해 전파되니까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첫째, 모기 활동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는 주로 해가 지고 나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즉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이 시간대에 야간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는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둘째, 야외 활동 후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샤워를 하는 겁니다. 몸에 남아있는 땀 냄새가 모기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셋째,
옷차림도 모기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밝은 색의 긴 팔, 긴 바지를 입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데 어두운 색은 열을 잘 흡수해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다고 하니 밝은 옷이 여러모로 유리하죠. 넷째, 모기 기피제와 살충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외출 시에는 노출된 피부나 옷에 모기 기피제를 뿌리고 실내에서는 취침 전 살충제를 뿌리거나 모기향을 피우는 것이 좋죠. 마지막으로 모기장도 좋은 예방책입니다. 자기 전에는 꼭 모기장을 치거나 창문을 닫고 방충망에 구멍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죠. 다음은 예방약 복용인데요. 특히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에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보통 여행 출발 1에서 2주 전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해서 몸에 잘 맞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여행 중에도 꾸준히 복용해야만 충분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은 인천의 강화군,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중구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경기도에서는 가평군, 고양시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 김포시, 남양주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등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고성군, 인제군, 철원군도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죠. 만약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입니다. 말라리아 발생 지역을 방문한 후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야죠. 병원에서는 신속진단 검사라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15분 만에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진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 성공률이 높아지고 합병증 발생 위험도 줄어드니 의심되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씩 알아가는 건강 지식.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